사실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제이미 다이먼 네. CEO가 뭐 네네. 금리 그리고 비트코인에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쏟아냈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얘기가 좀 많이 쏟아냈네요. 예. 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는 도중에 CNBC에서 계속 헤드라인을 띄우더라고요. 저희가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 모건 스탠리의 증시 전망과는 좀 상반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발언을 한 내용인데요. 제이미 다이먼 CEO는 금리가 5% 이상으로 오를 거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최종금리 같은 경우에는 5.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이먼 CEO는 인플레이션이 완고하게 유지가 되면서 금리가 현재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유가 하락 또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 더 이상은 디플레이션 되지 않을 거고 앞으로 10년 동안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완만하게 경기 침체를 겪게 된다면 금리 6%대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내놨습니다. 네, 지금 뭐 일시적으로 좀 좋은 상황인 거다, 금리는 계속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스위스에 계셔서 의외로 너무 덥나 봅니다. 더위 먹으셨나라는 생각을 순간 왜 저러시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점도표가 지금 찍히고 있는 게 5.1입니다. 이 말은 채로 많이 올라봤자 한 5.25 정도, 지금 4.5고요. 여기서 0.75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베이비 스텝을 한 3번 정도고요. 빅 스텝을 하면 1번, 그리고 베이비 스텝 1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미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이미 9%대에서 지금 현재 내려왔습니다. 이걸 확연한 지금 현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 이런 CEO 같은 경우는 아니야, 계속해서 고공행진이니까 계속해서 금리 올릴 거야, 뭐에 투자해놨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혼자서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러시는 걸까라는 생각.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다. 경제 그게 안 좋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야 우리가 돈 더 밀어줄게 이런 식의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디플레이션이 안 된다고 디플레이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올라가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이런 고민하며, 수요는 사실은 10년간 이렇게 하면 점점 전기차 쪽으로도 계속해서 전기차는 늘어날 거고 내연기관은 줄어들 거고, 물론 휘발유가 이 자동차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쪽 얘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 실제 경기 침체는 오히려 실제로 완만하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금리는 빠르게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와,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좀 살려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아니야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완만하게만 가준다면 아주 좋은 골드락스 국면으로 오히려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16개월 동안 지금 현재 빠졌어요. 네. 우리 지속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할 게 있나라는 이런 고민을 해보는 단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근데 어찌됐든 좀 안 좋은 영향을 지금 현재 다이먼 CEO가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미 다이먼 CEO가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CEO가 또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도 내놨는데, 비트코인 또 다른 암호화폐들이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방해물이 됐고 업계가 사기로 가득하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비트코인 자체가 과장된 사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고, 지난해 말에 있었던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에도 자신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규제 당국에서 이미 오래 전에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서 과대 광고하는 걸 좀 중단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내놨고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사실 다이먼 CEO가 이미 오래전부터 회의론자였는데 다만 한 가지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미래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암호화폐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25% 반등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치에 비해서는 60% 이상 밑돌고 있는 수치고 오늘도 2%, 비트코인이 2%, 이더리움은 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험 회피 심리가 최근에 좀 살아났는데 네, 완전히 맞습니다. 눌러찍는 그런 발언들이 아니었나 좀 네. 생각이 드네요. 당황스러운 이런 얘기고요.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현재 조금 성숙 단계로 가기 위해서 과도기적인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제도가 새로 생겼을 때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그거에 잘 다듬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안착이 되는 건데 정말 화랑을 한번 겪었었고 완전 다시 침체를 겪었고 이런 과정을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투자 상태로 계속해서 투자 상품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JP모건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상품을 내놓고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이러시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오늘 계속해서 해보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길게 가고 우리가 이상한 뭐 잡코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만 잘 생각 이렇게 조금 걸러내고 하시면 좀 충분한 이런 블루오션을 또 여기서도 좀 창출해내 갈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위험 회피 심리라고 했나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라고 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맞습니다. 네.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계속 들어가지고요. 네. 오늘 버퍼링이 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적잖이 당황을 네. 좀 했나 봅니다. 네, 말이 네. 이제 반대로 나가는. 네, 제이미 다이먼 CEO에게 설득을 당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네. 다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짚어봐야 될 실적이 하나 있는데요. P&G의 실적이 오늘 개장 전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P&G, 프록터앤갬블이죠. 4분기에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프리마켓에서 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좀 봤더니요. 이 세제와 주요 품목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판매 수량 자체가 감소했고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4분기 매출을 보면 0.9% 감소한 208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2017년 6월 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한 거고요. 5개 주요 사업부의 이익도 모두 감소하면서 몇 년 만에 가장 큰 분기 감소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 환경이 지금 좋지 않아서 해외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가져오고 있는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에는 6% 정도의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프록터앤갬블의 유기적인 매출은 10%의 가격 인상 덕분에 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6월에 끝나는 2023년 회계연도 연간 EPS 성장률은 4%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예상치의 하단 정도를 예상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량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에서 3% 감소였는데 1% 감소로 살짝은 올려 잡았습니다. 네, P&G가 사실 오늘은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게 좀 시장에 쇼크를 줬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가장 중요한데 그쪽이 지금 현재 발목이 묶이는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경기 침체를 이제 온다라고 지금 다들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좀 허리들을 좀 많이 졸라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깨졌다는 것은 회사의 성장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뭐 전망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1% 감소 정도로 좀 이제 높여 잡았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데 어찌됐든 시장에는 오늘 조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적 발표의 내용이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콜에서 CEO가 또 내용을 하나 전했는데요. 네. 어떤 발언을 또 내놨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 안드레 슐텐 P&G 재무 책임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P&G의 판매 감소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나 다른 브랜드의 고객을 뺏긴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 강조를 했고요.
그 이유는 제품군의 축소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P&G가 물량 감소를 이미 예상을 했었고 또 절반 정도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 중국의 소매업체 재고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때문이라고 전해줬고요. 지난 연말에 소매업체 재고, 소비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줬습니다. 네, 뭐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 사실 경기 네네. 자체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는 점을 그렇죠. 피력한 것 네네. 같습니다. P&G가 오늘 실적을 내면서 좀 경기에 민감한 또 소비재 종목들의 맞습니다. 주가 역시도 네. 프리마켓에서 같이 또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네. 하고요. 오늘 또 P&G 말고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 트루이스트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짧게만 한번 짚어볼까요? 네, 트루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줬습니다. 주당 순이익 1.3달러였고요. 매출은 62억 1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고 희석된 보통주 한 주당 수익도 1.2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CEO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합병 이후에 모멘텀과 성장 등을 반영했을 때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특히 강력한 대출 증가 또 대폭적인 마진 확대, 양호한 비용 규율 덕분에 자신들의 조정된 사전 프로비저닝 순수익도 12%나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를 했고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나마 지금 최근에 골드만삭스나 좀 투자은행들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투리스트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잘 선방을 해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금융주들이 사실 금리 인상이 되면 사실은 상당히 좋은 이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급 잔치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숫자가 아주 잘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골드만삭스가 안 나오면서 뭐지? 라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비용 통제 같은 경우는 아주 잘했다. 반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비용 통제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생겨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다른 금융주입니다. 노던 트러스트도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노던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EPS가 0.71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니까 60.56%나 감소한 수치였고요. 네. 시장 전망치였던 1.81달러보다도 60% 넘게 하회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잘 나오지 못했는데 15억 3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감소했고요. 시장 전망치보다도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4% 가까이 현재 주가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도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일단은 저희가 실적 3가지 종목 네. 마무리를 좀 해봤는데요. P&G, 트루이스트, 노던 트러스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국경제TV 본 채널 유튜브에서 네, 프리뷰 네. 뉴욕 왜 안 하냐고 찾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정말요? 네, 저한테 막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럴까요? 우리를 찾고 있구나. 감사하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열일 중이라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있다. 우리는 뭔가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순서를 막 뒤죽박죽 네. 소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장님이 못 찾고 막 원고를 막 보고 그러시는데 네. 지금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네. 하고 있거든요. 개장 전에 조금 더 살펴볼 만한 내용, 투자 의견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에 관한 오늘 투자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이죠. 리피니티브가 오늘 중국 기업들의 성장률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조사 결과 하나를 내놨습니다. 이 조사를 보니까요. 리오프닝 정책 덕분에 중국 경제가 재개가 되고 통화 정책도 완화되면서 중국 기업들 올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익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의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의 이익이 올해 16.2% 증가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 수치는 2017년 이후로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HSBC의 주식 전략 책임자는 이 코로나19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원 덕분에 중국 본토의 소비자 및 여행 관련 부문 전망을 특히 높여 잡을 거라고 봤습니다. 네, 지금 섹터, 업종별로도 성장률 전망치가 나온 것 같은데요.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 분석에 따르면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부문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유틸리티 부문 같은 경우에는 34.5%, 필수 소비재가 33.5%, 임의 소비재는 27.8%의 성장률을 보여줄 거다. 이런 예상이고요. 또 작년에 9.4% 성장에 불과했던 기술 섹터 역시 올해는 27%의 수익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4.9% 감소했었는데 올해는 9.4% 증가할 거다. 이런 예상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 지표가 나오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미국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중국 관련주들은 비교적 좀 좋은 흐름이 있었거든요. 현재도 종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종목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유망주가 또 어떤 게 꼽혔는지 한번 봐야겠죠. 네, 저희 방송에서도 자주 다루는 기업들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언급된 건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이었습니다. 징둥닷컴 같은 경우에는 28.8%의 수익 성장을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 나왔고요. 그 뒤로는 알리바바가 또 올해 18.3%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유망한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는 기술 대기업인 텐센트도 꼽혔는데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19% 정도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크알펠레 UBS 글로벌 자산 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가 예상보다 중국의 리오프닝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지속적인 국내에서 정책 지원도 있으면서 또 강력한 실적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중국의 성장률이 일본을 제외하고 나서는 아시아 국가들 모두를 능가할 거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사실상 전반적으로 올해 아주 증시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중국 확실히 리오프닝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에도 지금 현재 중국 쪽만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중국이 보고 계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지금 현재 차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튀어줄 때는 분명히 진행이 되고 한번 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튀어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중국일 것이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중국 쪽에서 어찌됐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분명히 써줄 거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기대가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이 돌아가면서 전 세계의 이런 경제를 좀 돌려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뭐였어요?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였습니다. 3년간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다 풀어줘 라는 거. 실제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격리까지 없애버렸더라고요.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격리 안 해 라는 이런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면 중국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30일이 넘어가면 이제는 실내 마스크도 이제 폐지가 된다는 거.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는 풍토병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다시 정상화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아마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될 확률이 지금 현재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바라봐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들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 흐름이 굵직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모두 투자 의견 영향인 것 같습니다. 짧게만 4가지 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큐어백이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좀 급등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큐어백 지금도 여전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56% 상승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주가가 왜 급등했는지 봤더니 UBS에서 매수 의견을 하나 냈더라고요. $18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줬는데
앞으로 9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 큐어백의 주가는 1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큐어백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나왔던 소식 하나가 코로나19 그리고 독감에 대한 큐어백 백신 1단계 예비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하나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예비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서 사실 그때도 큐어백의 주가가 많이 반응을 했었는데 이 예비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반대로 로블록스는 오늘 투자 등급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도 좀 많이 빠지고 있죠. 네, 로블록스 일단 주가 먼저 짚어보면요. 프리마켓에서 오늘은 6%대 6.12% 현재는 하락 중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분석가인 매튜 코스트가 로블록스의 주가가 이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좀 어려울 거다.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을 내줬고요. 투자 등급은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로블록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예약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11%나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12월 한 달 동안 예약이 전년 대비 17%에서 20%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약 실적 강세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됐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더 오르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로블록스가 최근에 또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네, 실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런 위험 자산의 이런 대표적인 주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쪽은 계속해서 앞으로는 커갈 것 같은데, 오늘 모건 스탠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조금 추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든 좀 좋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성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제가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짧게 이것도 얘기를 해드리면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는 27.5달러에서 24달러로 낮췄는데 이게 종가 대비로 32%나 더 하락할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1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매정한 어떤 투자 의견이 아니었나. 네. 당황스럽게 해놨네요. 네. 오늘. 네. 미국은 참 솔직한 나라다. 네. 네. 자기 생각을 확실히 그냥 얘기하는. 네. 나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프리마켓에서 여전히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애플입니다. 애플도 오늘 투자 의견이 하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짧게 전해드리면 JP모건에서 애플에 대한 목표 가격을 오늘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주가 현재는 1%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급 역풍 때문에 애플이 수익에 진입하기에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JP모건에서 오늘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여전히 공급 사이드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포드인데요. 포드도 에버코어에서 투자 의견 하나 냈습니다. 네, 포드에 관해서 나온 투자 의견은 에버코어 ISI 목표가를 하향했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빠지고 있는데 현재는 0.89% 포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에버코어에서는 불황이 오면 자동차 회사들이 고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를 낮췄다고 하고요. 다만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판매는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여줬습니다. 네, 투자 의견 나온 종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지표를 좀 소화해가는 선물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까 지표를 확인하고 났을 때는 1% 네.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은 낙폭을 줄였습니다. 현재 다우 선물이 0.67% 하락하고 있고요. S&P 500 선물 0.64% 비슷하게 빠지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0.69% 하락하면서 모두 0.6%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유럽장부터 시작을 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것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의견 같은 경우가 좀 안 좋게 계속해서 많이 오늘은 좀 시장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후에 어떤 좀 변수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해.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빨간불로 해서 발발이 됐는데 오늘은 반대로 좀 파란불일 때 오늘 잠자고 일어나면 반짝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는 이런 하루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프리마켓 동향은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오늘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되는지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에 마감 후에 넷플릭스 정도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연준 위원들이 오늘 또 많이 연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11시에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새벽 1시에는 원유 재고와 푸싱 원유 재고도 나온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또 연설이 두 가지 더 있는데 새벽 3시 15분에는 블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전 8시 35분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브레이너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이런 이야기네요. 네. 네, 또 연준 부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또 네. 전해줄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많은 내용들이 준비가 돼 네. 있었는데 다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표 확인을 했고 또 네. 주요 투자 의견들 짚어봤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 내일 네. 더 잘 보충해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브로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죄송하고요. 내일은 정상적으로 방송 잘 준비해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글바. 글바.